네. 아, 정말로 다시 진행하신다고요? 엑시노스로 재도전해요.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발열과 수율 문제로 스냅드래곤의 갤럭시의 AP 생태계를 대부분 내어줬던 삼성인데요. 삼성의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시리즈가 다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복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막 연착륙한 시점에 벌써부터 갤럭시 S26 시리즈 얘기가 시작되고 몇 달후 출시를 노리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 등 갤럭시의 향후 1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갤럭시의 주요 라인업에 대한 루머를 모아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전화가. 구독! 시간을 거슬러 갤럭시 S25가 출시되기도 전 작년 말 유명 IT 팁스터 주칸 로스레브는 X를 통해 내년 갤럭시 S26에서는 엑시노스 칩을 폭넓게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삼성이 당장 엑시노스의 부활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 자체 AP 탑재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AP 비용은 스크린, 카메라, 배터리 등 단일 부품 중 단연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인 퀄컴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늘 기회가 되면 자체 칩셋을 탑재하기 위해 삼성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 시대에 들어선 현재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은 차세대 경쟁 필드가 될 2나노 공정에서 다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갤럭시 S25 시리즈만 해도 결과적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전량 탑재했는데 출시 얼마 전까지 엑시노스 2500의 탑재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엑시노스 2500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하지 못했던 것은 수율 문제 때문이라는 게 일반론인데요. 2025년 하반기에 수율을 높여 갤럭시 Z 플립 7에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카메라 스펙, 배터리 변화 등도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중요하겠지만 AP의 안정적인 성능에 대한 문제는 출시 제품의 전반적인 평가를 지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 후 성능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와중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2의 엄청난 성능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어 시장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과연 다시 엑시노스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안정적으로 탑재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향후 소식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은 그동안의 발표 시기를 고려할 때 올해 7월 말 공개 후 8월 초에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Z 플립 7과 관련해 핵심 루머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부 디스플레이 변화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지난 몇 년 동안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키우며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죠. Z 플립 4 때만 해도 1.9인치에 불과했던 커버 디스플레이가 Z 플립 5에 와서 3.4인치로 확장되더니 이젠 4인치로 풀커버 된다는 건데요. 가상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홀까지 내서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운 모습입니다. 또 루머에 따르면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도 기존 6.7인치에서 6.85인치로 소폭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상 렌더링 이미지 모습 그대로 출시가 된다면 확실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카메라 스펙이나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가격도 전작과 동일하게 동결될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 출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어서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Z 폴드 7의 대표적인 루머들 몇 가지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작 Z 폴드 6를 보면 초광각 1200만, 광각 5000만, 망원 1000만 화소로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하면 초라한 카메라 스펙을 가졌었죠. 갤럭시 Z 폴드 7에서야 드디어 부족했던 카메라 스펙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루머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두께 감소가 눈에 띄니다. 펼친 상태로 4.5mm에 접었을 때도 9.5mm로 전작이 펼쳤을 때 5.6mm, 접었을 때 12.1mm였던 것을 생각하면 20% 이상 두께 변화가 예상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서도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기존 7.6인치에서 확장된다는데 한때는 9인치 이상에 대한 루머까지도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커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역대급 디스플레이 크기를 보였던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8인치보다 소폭 더 커진 8.2인치일 것이라는 루머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힌지 내구성과 화면 주름은 또 한 번 발전된 형태일 것이라는 소식, 드디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S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 등이 주목할 부분인데 과연 루머와 동일하게 나올지 소식을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갤럭시 라인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Z 플립 F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포지셔닝 해왔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전작인 갤럭시 Z 플립 6만 봐도 출고가 148만 원에 출시됐었죠. 갤럭시 Z 플립 FE는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포지셔닝하여 가격 장벽을 낮춰 등장할 예정인데 루머에 따르면 올해 갤럭시 Z 플립 FE가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하며 70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다양한 예상 가격 정보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가격 정보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FE는 Z 플립 6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8GB 램, Z 플립 5와 동일한 카메라 스펙을 채택하고 엑시노스 2402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루머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도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에 FE 라인업 출시가 결과적으로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아직 다음 시리즈 출시까지는 한참이 남았지만 갤럭시 주력 라인업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한 루머는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띄었는데요. 갤럭시 S26 울트라는 카본 배터리를 채용해 전작인 갤럭시 S25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 5000mAh에서 6에서 7000mAh로 확대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작인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S펜의 블루투스 기능을 제외시켜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았잖아요.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다시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굵직한 이슈로 카메라 관련 루머가 있는데요. 후면 4개의 카메라 중 하나를 제외시키고 3개의 후면 카메라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루머는 연초부터 반복해 보도된 이슈인데요. 테스트 중인 새 제품의 스펙이 유출된 것이라고 해요. 갤럭시 S26 울트라 C 제품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억 화소 4배 광학줌 카메라의 스펙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루머는 IT 칩서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갤럭시 S26에 가변 조리개가 적용될 것이란 루머를 전하며 크게 확산되었는데요. 다음 시리즈 출시까지 앞으로 긴 시간이 남은 만큼 더욱 다양한 루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배터리 용량의 비약적인 개선이 가장 기대되네요. 자, 오늘은 갤럭시 라인업 전반의 루머에 대해서 종합해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저 역시 오랜 갤럭시 유저로서 늘 갤럭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만큼 앞으로 라인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루머들이 많이 들려온 적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특히 폴더블 폰의 관점에서 올해 삼성의 행보는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 누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